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대한 경제 붕괴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물론 개인별로 다르지만 참으로 견디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가족의 균열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 붕괴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아니면 실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앞이 캄캄해지기 십상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참 앞이 캄캄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싸우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참 슬픈 소식들이 굉장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날 보면 서로 모르는 3명의 여성이 자살을 선택해서 발견이 되고 또 일가족 엄마하고 자녀 3명이 자살을 하고 또 80대 할머니가 마포에서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 퇴거당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또 보면 애들이 옵스텔에서 2명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작게 많이 언론을 장식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쉽게 병에 감염되어서 죽듯이 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통으로 단련된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버틸 수 있지만 고통에 의해 면역이 좀 어려워진 사람은 쉽게 모든 것을 갖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자신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는 일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억을 하시죠? 강남에 살고 좀 살만한 한 남성이 자기 부인과 애를 죽이고 지는 죽지도 않고 또 도망갔다가 잡혔죠. 근데 왜 그랬냐 하니 주식하다가 돈을 좀 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렸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걸 정리하면 그래도 서민 수준으로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중산층 상층쯤 되다가 추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식 죽이고 부인 죽이고 쥐도 죽을랬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볼 때 참 사람이라는 것이 돈을 좀 잃는다고 죽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요. 그거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삶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지금 혹한이 오고 있다. 경제적 겨울이 오고 있다. 혹한이 닥치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혹한에 견디는 면역력이, 그건 정신적인 면역력이죠. 있다면 참을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어떻게 보면 몸의 체력적 면역력보다도 정신적 면역력이 더 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쉽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혼을 하고 가족이 파괴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혼을 할 것 같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냥 가족이라는 것이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좋을 때는 같이 하고 싫을 때는 헤어져서 각자 도생한다? 그럼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란 말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좋거나 싫거나 간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연기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왜? 부동산이 회복이 되었을 때 서로 나눠야 각자 가질 몫이 많을 건데 부동산이 하락해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서로 이혼해봤자 가질 게 별로 없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혼을 갖다가 연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사람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파괴가 앞으로 닥칠 경제적 겨울에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IMF 때 보면 한 250만 명 정도가 IMF 때 노출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한 5% 남짓한 사람이 IMF 때 직간접으로 타격을 받았을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IMF 때 수많은 지금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이 되고 노숙자가 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은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집이 중산층일 거나 상류층일 때는 가정이 편안했는데 위기가 오니 이젠 서로가 다 서로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보기 싫어하면서 헤어진다. 그러면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면 이혼을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가장이 실직하면 이혼을 당한다? 그럼 가족이 아니죠. 처음부터 가족을 형성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가 이후에 한국 사회를 굉장히 크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국 사회의 이 일본식 종신고용을 이제 그 뒤부터 종신고용이 아닌 그야말로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 일시적 고용 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IMF 이전에는 다수가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이 될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그런 거였는데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가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곳이다라는 개념이 박혀버렸습니다. 또 IMF가 우리 사회의 일정한 계층, 일정한 숫자를 그야말로 신분을 갖다가 추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 잘 나가는 자영업자, 또 잘 나가던 은행원 이런 위치에 있다가 IMF를 겪으면서 서민이 되고 그리고 또 자영업이 실패하면서 빈민이 되어버린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 한 십수명을 봤습니다. IMF 때 망했다. 자, 그러면 이 IMF라는 게 고용 구조도 파괴해버리고 일정한 사람들을 신분을 추락시켜버리고 그런 것이 이 IMF가 가져왔던 충격이었고 또 IMF 때 제일은행 같은 데 다니던 사람들이 쫓겨났죠. 수천 명이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이후의 삶을 보면 정상적으로 은행 다니던 직원 수준으로 복귀된 사람 숫자가 별로 되지 않고 상당한 숫자가 추락해 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IMF 때 한국만 겪었던 일시적인 경제 고난에도 그러했는데 이게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도 IMF와는 비교가 안 되게 국민들 상당수가 앞으로 경제 위기에 노출될 때 한국 사회가 어떤 짝이 나겠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적 면역력을 갖춰야 된다. IMF라는 시절에 벌어졌던 상황을 우리가 반추해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올 폭풍, 겨울 폭풍은 더 심할 건데 이런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정신적 면역력을 가지고 버텨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마음의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죽을 각오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다 잃었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쉬운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혹자들은 뭐 황양수 너 뭐 성공한 삶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버틴 것만으로도 제가 성공을 한 것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건데 자신의 마음의 정신적 면역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라도 딱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도와줄 사람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 위기에 맞서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